한양 최고의 기생, 조선 왕을 울린 마지막 편지. 음악 긴장감 있는 전통 국악 선율. 1764년 겨울 영조의 침전. 조선의 왕이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곧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세 노왕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에 내관들은 숨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왕은 대답 없이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과 조선의 왕, 그들이 주고받은 마지막 편지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부 한양을 사로잡은 여인 30-800. 음악 경쾌한 가야금 선율. 1740년 한양. 그녀의 이름은 소월. 16의 나이에 이미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떨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소월이가 춤을 추면 꽃잎이 저절로 떨어진다더라. 그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 새들도 노래를 멈춘다지. 당시 기록을 보면 소월의 재능은 단순히 예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를 짓고 글을 읽고 정치를 논할 줄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단순한 유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예술가이자 외교관이었고 때로는 정치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양의 한 사대부가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소월이 씨 한 수를 읊었습니다. 달빛은 천년을 비추어도 변함없거늘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는구나.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고 덧없는 것은 이 세상에 있도다. 자리에 있던 모든 선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기생의 입에서 나온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는 미복 차림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손 시절의 영조였습니다. 당시 영조는 46세. 이미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지만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당쟁으로 지쳐있던 시기였습니다. 소월의 시를 들은 영조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악 서서히 긴장감 있는 선율로 전환. 소월이 처음 궁궐에 들어간 날 그녀는 왕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원한 것은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라. 그대의 생각이 듣고 싶다. 그제야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세상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이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라 생각합니다. 영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이후 소월은 자주 궁궐에 불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소월에게 정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소월은 왕이 듣지 못했던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시지만 백성들은 그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군주의 고뇌는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나이를 초월한 감정.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2부 금지된 사랑. 음악 애절한 검은고 선율. 1745년 소월은 이미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영조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소월에게 마음을 두셨다더라. 한낱 기생 주제에 감히 왕의 총애를 받다니. 조정의 대신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왕이 기생에게 빠진다는 것은 곧 정치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영의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기생 소월을 더 이상 궁에 들이지 마소서. 이는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영조는 노했습니다. 짐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전도 후궁들도 소월을 시기했습니다. 소월 역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월은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 전하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오. 그대는 짐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오. 하지만 전하, 들으시오, 소월. 짐은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여. 짐에게도 감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신첩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를 떠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왕자의 무게를 아는 남자와 신분의 벽을 아는 여자.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음악 긴장감 고조. 1748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월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궁궐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월의 음식에 독을 탔고 누군가는 그녀를 영모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소월은 두려웠지만 영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월을 지키도록 하라. 그녀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궁궐 안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신 때문에 왕이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조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1750년 봄날 소월은 영조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전하, 신첩을 궁에서 내보내 주소서. 영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대가 떠나면 짐은. 전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은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첩이 곁에 있는 한 전하께서는 온전히 정치에 집중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대 없이 짐은. 소월이 영조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하,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영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3부 긴 이별의 시간 1500-2100 음악 쓸쓸한 대금 선율. 소월이 떠난 후 영조는 변했습니다. 더욱 엄격해졌고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소월이 남긴 시들을 읽었고 그녀가 연주하던 가야금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탕평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월에 대한 그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한편 소월은 한양의 작은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받는 대신 어린 기생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이 왜 이렇게 사는가? 하지만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궁궐에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60년 소월은 36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찾아왔지만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병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밀사를 통해 소월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은 즉시 어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감사하나 이 몸은 이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조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보러 갈 수도 없었고 억지로 치료를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한계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더욱 애절하게. 1764년 겨울. 소월의 병은 위중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편지를 쓰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소월은 그것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전해주시오. 제가 떠난 후에. 며칠 후 소월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사부 왕을 울린 마지막 편지 2100-2700. 음악 침묵 후 느린 장엄한 선율. 소월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 후 영조의 침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월이 남긴 편지입니다. 영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 올리는 소월의 마지막 글. 전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신첩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하를 다시 뵙지 못한다는 것이 더 슬픕니다. 전하, 신첩은 한낱 기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생을 천하다 여기고 그들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첩이 전하를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셨고 신첩은 기생이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거리였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웠습니다. 신첩이 궁을 떠난 것을 원망하지 마소서. 그것은 전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선의 왕이십니다. 한 여인의 사랑보다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전하께서 신첩 때문에 정치에 소홀히 하신다면 그것은 신첩에게는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하를 뵙지 못하는 동안 하루도 전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하늘의 달을 보며 전하를 생각했고 봄꽃이 필 때마다 전하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전하, 신첩에게 후회가 있다면 전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웃게 해드리지 못한 것,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한 것. 하지만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의 마음을 받았으니 기생으로 태어난 이 몸에게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 이제 신첩은 떠납니다. 이 아픈 몸을 떠나 평안한 곳으로 갑니다. 부디 신첩 때문에 슬퍼하지 마소서. 신첩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고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전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신첩을 잊어주소서. 왕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가소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려 주소서. 그것이 신첩이 전하께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신분도 운명도 없는 곳에서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전하, 사랑했습니다. 이 생에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강령하소서. 전하의 소월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노왕의 눈물. 왕자에 앉은 이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왕. 그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월, 소월. 내관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왕은 그들을 물렸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월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음악 장엄하게. 다음 날 영조는 조정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짐은 이제부터 더욱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날 이후 영조는 더욱 열심히 정치에 임했습니다. 마치 소월과의 약속을 지키듯이 그녀가 바랐던 것을 이루기 위해. 영조는 소월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소월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녀의 편지를 꺼내 읽었고 달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월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 1776년 영조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소월의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가 간직한 것. 사랑은 때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소월과 영조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죽음조차 뛰어넘는 사랑. 한 기생의 마지막 편지가 왕을 울렸고 그 눈물은 더 나은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함께할 수 없어도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과 조선의 왕. 그들의 금지된 사랑과 아름다운 이별을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위해 떠나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